예, 벤처기업 확인 전략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네, 이번엔 벤처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벤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나라의 벤처라는 제도가 1998년도에 제일 처음에 초에 만들어졌는데 2006년도에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벤처라고 하면 엄청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벤처 자금을 받는 벤처 자금을 정부로부터 정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면 이런 기업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보시게 되게 되면 보증서나 대출서 받는 기업들도 벤처 인증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전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요게 정말 바뀌었다는 게 2006년 바뀌어서 꼭 우리가 얘기하는 신기술 특별한 우리가 막 엄청난 기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벤처 자금만 받고 뭐 대출이라든지 보증서를 받은 기업들도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벤처 기업의 우대 제도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면 창업 3년 이내의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50% 법인세가 1,000만 원 나왔다라면 500만 원 안 내고 500만 원 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렇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서울에 있는 기업은 과밀 억제권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부분,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법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처음 했을 경우에는 이거 벤처를 반드시 받으셔야지 세제 혜택도 많이 봐요. 물론 벤처를 받았을 경우에 벤처라는 자체가 뭐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래에 분명히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벤처 확인 제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정부 정책 자금 받는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금 지원 혜택도 있으니까 꼭 내가 뭐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벤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질문을 좀 생략하고 말을 스피드하게 넘어갈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상세한 내용은 한국기술개발협회에 가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뭐 지금 벤처를 만들기 연구소를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는 인증 여러 가지가 많지만 넘어가고 벤처 기업 확인 유형은 크게 예비 벤처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있는데요. 예비 벤처는 사실 많이 하지 않아서 크게 4가지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로부터 벤처 5천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벤처 받는 방식이 첫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형 4가지 중에 두 번째가 기술평가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8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받아서 벤처 인증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벤처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2가지는 보증이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냥 인증서라든지 대출을 꼭 돈을 받지 않아도 보증서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만 잘 통과하시게 되면 꼭 돈을 안 받으셔도요. 벤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은 기업 부설 연구소로 벤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총 이 4가지가 벤처 확인 유형이 크게 4가지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스피드하게 가니까 특히 초콜릿을 정말 주시니까 정말 힘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이제 이 부분 넘어가고 그리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벤처 투자 기관은 도대체 벤처 캐피탈 협회로부터 벤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게 조금 크게 해볼까요? 요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자본금에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자본금의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자본금이 1억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5천만 원만 넘어가면 10% 이상이면 되고, 네,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벤처 투자 기관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라든지 뭐 창업 투자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5천만 원 이상만 투자 금액을 우리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한 3% 정도밖에 이런 방법으로는 벤처를 받고 있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지 않고 IMF 이전에는 이 방법이 90%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벤처 이런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를 통해서 벤처 받는 방법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방법도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네, 요런 것들 받는다는 거고, 절차는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벤처 확인, 뭐 벤처인에 들어가면 된다는, 이것도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벤처를 받는 방법과 그 이제 그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받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8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받는 금액이. 그리고 그 이제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 원 이상이게 되면 보증이나 대출 금액에 대해서 받게 되게 되면 이 금액을 받는 기업들은 벤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 이게 반드시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벤처를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중진공에서 이제 나오는 일부 자금 중에는 그 받는 것 중에서는 뭐 좀 이 벤처로 인증 못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지만, 왜 그런 부분은 보통 기보로 받는 경우가 80%라고 하네요. 이 방법 중에서는. 그래서 내가 중진공에서 보통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보로 그냥 가셔서 이 절차를 그 보증서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진공이나 이런 기보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증서 그리고 대출을 8천만 원 1년 이상 기업은 그 이제 그 금액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네, 돈을 받지 않더라도 아까 그 이제 대출 금액만, 이 승인 금액만 나오면 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앞에 부분 좀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네요.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네, 대출 받는 방법과 보증 그리고 중진공의 대출 받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술 평가를 받는데요.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 절차 부분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중진공으로 통해서 벤처 확인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일부 장업은 안 돼서요. 그 일부 이제 되는 부분이 창업 기업 지원 자금과 뭐 그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신성장 기반 자금 이런 것들이 참고로 모든 자금이 대출을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자금은 되지 않고 중진공 대출 유형 중에서 이런 자금들이 참고로 벤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보하고 중진공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연구개발 기업이 아까 원래는 나는 처음에 중진공으로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연구개발로 이제 확인기관은 중진공하고 기술보증 기보이거든요. 두 군데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원래 거래하고 있는 곳에 거래하고 있는 곳에 간다면 중소기업 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연구소 개발 유형으로 가셔도 되고요. 나는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게 없다라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앞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요 부분 말씀드리면 네.
요게 그 중진공의 대출 유형 중에서 안 되는 게 수출 자금이나 경영 안정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대출 8천만 원 이상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거는 벤처 확인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연구개발 기업은 확인 기관이 두 군데 있다. 그래서 원래 거래하던 곳에 가는 게 맞고 이 두 군데 중에 맞고 그게 아니라면 기술보증기금 기보를 통해서 연구개발 기업으로 가시는 게 보통은 가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5천만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인력 급여 준 것도 포함되고요. 연구개발에 들어간 다른 비용들이 총 4년,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지금 연구개발 기업 유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창업한 지 3년이 지났다라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구개발 비율은 5에서 10%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니까 이제 우리 그 기업의 어떤 유형이 어떤 건지를 보고 5% 이상인지 매출액이 10% 이상인지 잘 보고 가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직전 4분기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조금 그냥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상 넘어가고 말씀드릴게요. 직전 4분기라는 개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개발 기업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벤처인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진행 절차는 벤처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벤처 확인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형 선택, 내가 연구소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캐피탈 협회의 자금 5천만 이상을 받아서 받을 것인지, 기보를 통해서 받을 것인지, 중지공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확인 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만약에 혹시 3일 안에 안 오신다 이러면 그 기관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신청서 접수하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잘 밟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 흐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지금 그냥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중진공에서 대출 제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들은 이렇게 대출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연체가 있다거나 자금을 횡령했다라든지 기업에 무리를 일으킨 기업들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너무 신용도가 좋거나 캐시 현금 흐름이 CR1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기업이라든지 신용평가 평가 회사로부터 이 기업의 신용도가 너무 좋았을 경우에도 안 된다. BB 등급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챙겨 보시고, 너무 세금 잘 내셔야 돼요. 대출 받으시면. 정부에서 내는 세금 잘 내셔야 된다는 거. 실무적으로 세금 체납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2년인데요, 벤처 확인은 2년인데 내가 다시 또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이상 다시 또 대출을 받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못 받게 되려면 벤처 확인이 더 이상 이렇게 연장이 유효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를 반드시 설치하셔서 더 연장하는 걸로 가시는 게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은 33만 원부터 11만 원 든다는 거 말씀드릴게요.